이제 새학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국가 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3월에 입학하는 대학생들도 이번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대학생 국가 장학금의 기준과 또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대학생 국가 장학금, 이전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집의 대학생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장학금은 이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집의 소득 분위는 대개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 또 안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월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2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요. 오는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인 3월 16일만 제외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모두 24시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신청을 해두시고요. 관련 서류 제출과 또 가구원들, 그러니까 가족들이겠죠. 이 가족들의 동의 기간은 이틀 뒤인 3월 18일 오후 6시까지니까요. 혼선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3월 15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 대학생 국가 장학금 이 종류도 조금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이 복지 제도들이 대부분 그 사람이나 또 가구의 뭐 상황에 따라서 이 여러 형태로 나눠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국가장학금도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학생 직접 지원형이라는 게 있고요. 대학 연계 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신청하는 학생 직접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장학재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국가 장학금 대상이 굉장히 넓다고 알고 있는데 이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면 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국가 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도 한번 알아보죠. 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작년에 신청해서 받은 분들은 올해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올해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 기준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이 중위소득 기준은 487만 6,290원입니다. 작년에는 474만 9,174원이었는데요. 이 작년에 경계선에 걸쳐져 있어서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도 올해는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중위소득의 200% 그러니까 한 달에 975만 2,580원 이하로 버는 가정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 월 수입이 뭐 1,000만 원 가량이 돼야 이제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국가 장학금도 이 가정의 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소득 분위는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학자금 지원 구간은 8구간 이하일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득 분위는 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월 487만 6,290원의 30% 이하인 146만 2,887원이 1분위이고요. 50% 이하인
243만 8,145원이 2분위, 70% 이하가 3분위, 90% 이하가 4분위, 100%는 5분위가 되고요. 130% 이하가 6분위, 150% 이하가 7분위, 또 200% 이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75만 2,580원인데 마지막 8분위가 되고 이 구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300% 이하가 9분위가 되고요. 300%를 초과하면 10분위가 되는데 뭐 여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지원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소득이 월 975만 원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어지간하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으로 따져보면 이 연수입이 1억 원을 넘기는 가정의 이 대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혹시 네. 직업 제한 같은 건 없나요? 뭐 공무원이 있는 가정의 대학생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있으면 이제 국가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 대학생 국가 장학금은 직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또 교사의 자녀들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공무원이라고 해서 따로 뭐 자녀 학자금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가 장학금은 신청이 가능한 것 같군요. 자, 그럼 이 국가 장학금은 소득분이 10개 구간 가운데 이 8분위까지 그러니까 아래쪽 이 8개 구간까지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셨는데 이 네네. 분위별로 또 이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죠? 네, 이 국가 장학금은 1년에 최고 52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학기당 2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 2, 3분위 학생들은 전액 다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네. 4분위는 1년에 390만 원, 5분위와 6분위는 368만 원, 7분위는 120만 원, 8분위는 67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이 520만 원 이상이면 이제 국가장학금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만 본인들이 부담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소득 기준에 이 포함이 되더라도 이 일단은 이 장학금이니까 성적 기준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야 하죠. 네, 아무래도 장학금이니까요. 이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 되고요. 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그러니까 B학점 이상 취득해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사상위 계층은 일단 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그러니까 C학점 이상 취득하면 되고요. 이 등록장애인은 학점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뭐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뭐 직전 학기 학점이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학점 또는 학점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국가 장학금 신청 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신청하면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뭐 서류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수고 경우에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소득 분위를 이제 산정할 때 대학생이 미혼이면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게 되고 기혼이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차상위 계층의 경우도 관련 서류는 일단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들 대부분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학생 직접 지원형 이 국가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그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두 번째인
대학 연계 지원형 국가장학금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학 연계 지원형 국가장학금은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에 일단 재학을 하는 학생이어야 되고요. 네. 또 신청 절차를 완료해서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올해 편입하거나 입학하는 학생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혼선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선발 기준은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준해서 진행을 하고요. 장애인이거나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집이거나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은 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 또 취업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후에 이제 진학을 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네.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서 등록금 필수 경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데 금액은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또 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들 네네. 학생에 대한 혜택은 조금 더 많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저출생 현상에 대한 이제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3번째 이후 자녀부터 지원하다가 네. 현재는 이제 그마저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다자녀 가구면 그러니까 일단 2명 이상의 가구면 모든 자녀가 신청해서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소득 기준은 학생 직접 지원형과 같지만 이 장학금의 액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 2, 3분위 대학생은 똑같이 연간 520만 원 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8, 9간의 경우에도 450만 원, 학기당 22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 사실상 이 국공립대학교를 무상으로 이제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장학금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제도 역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게 젊은 청년들이 이게 수도권으로 이제 몰리는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역 인재 장학금은 수도권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 있는 그런 대학에 입학한 8, 9간 이하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이제 성적 우수, 특성화, 계속 지원 등의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성적 우수의 경우에 일반 대학은 내신 또는 수능 상등급 이내면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네. 전문대는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인재 장학금은 지원 기간 동안 등록금 필수 경비 전액이 이제 지원되는데요. 올해 신규로 선발되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는 전학기, 8학기 장학금이 다 지원이 되고요. 네. 100%를 초과하거나 학자금 지원 8, 9간에 있는 분들은 1년 동안 2학기만 지원이 됩니다. 네, 상당히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 대학생 국가 장학금을 받았다가 혹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는데요. 우선 이 대학생 국가 장학금은 다른 제도들과 중복 지원이 발생하면 반환을 해야 되고요. 또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지원이 될 경우에도 초과 금액을 이제 반환해야 됩니다. 뭐 대개는 이제 국공립대학교가 되겠죠. 네. 그 자퇴를 하거나 재적이 되거나 또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 장학금을 이제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 대학에 진학하면 휴학이나 자퇴를 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이 좋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또 어쩔 수 없이 휴학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또 그런 사실들이 또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일단 가능하면 각종 장학금 제도, 요즘 장학금 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학금 제도나 청년 지원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휴학하는 일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3월 16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